이 지역은 좀 예외적인 자, 이 좋은 제도에 예외를 썼다는 거죠. 세금을 걷되 자, 걷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번하고 보세요, 여러분. 1번하고도 자, 거기 03번에 1번 교린 정책. 늘 교린 정책의 방향은 치고 빠지고, 즉 화전 양명책. 자, 강경책 고딕 보세요. 세종 때 이종으로 하여금 외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정벌하게 합니다. 쓰시마섬, 즉 대마도 토벌, 강경책이에요. 그러면서 회유책입니다. 자, 세종은 강경책으로만 안 된다. 살살 달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딕 보세요.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시켰고요. 그리고 계약조를 맺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자, 수치품, 수입품 중에 여러분 그냥 니은 수입품 정도만 보세요. 구리, 유황, 향로, 약재 같은 게 자, 1번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하고도 교류했더라. 맨 밑에 류큐, 즉 오늘날 여러분 오키나와, 그 다음에 사이암, 타이, 그 다음에 자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하고도 교류했더라. 자, 이제 기본 4대 교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여러분 342페이지. 자, 이제 제5절 외란과 호란 들어가는데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조선사에서 이제 외란, 우리가 그럼 여기 자, 여기 선조 때 15세기 말에 1592년에 자, 임진왜란이 터져요. 그래서 먼저 자, 임진왜란 터지기 때문에 임진왜란, 지금 임진왜란 전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보지 마시고요. 15세기 상황인지 16세기 상황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도표를 드렸습니다. 거기 도표 보세요, 여러분. 맨 밑에 15세기. 일단 세종 때 삼포개항. 삼포는 어디에 얘기했다? 부산포, 제포, 연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계약조 보세요. 계약조. 계약조 내용 꼭 외우세요, 여러분. 개년에 세종 때 1443년에 자, 무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 일본하고 무역할 때 세견선 일본에 보내는 배를 50척. 자, 세사미도 일본에 보내는 쌀. 일본이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갖고 가는데요. 그 쌀을 200석. 그리고 거류외인 부산포, 제포, 연포에 거류할 외인을 60명으로 제한에 점점. 그리고 제가 공부분량을 줄여주는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외우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계약조 내용 꼭 외워주셔요. 자, 근데 이제 16세기 이제 또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치고 빠지고 계속 이런 갈등. 자, 삼포에서 중종 때 외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비변사 처음 설치 그 밑줄. 비변사가 16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일본이 다시는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반성해서 다시 교를 맺어요. 그게 바로 임신약조. 중종 때. 그냥 눌러보세요. 삼포 중에 제포만 개항하고 그리고 무역량을 반으로 줄입니다. 계약조의 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일본이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 약속을 또 어겨요, 여러분. 다시 사랑주내변 또 중종 때. 중종 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일본하고 정미약조 맺으면서 정미약조는 명정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바로 국정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들어가요. 벌칙.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을묘외변 국교단절입니다. 거기에 국교단절 밑줄 치시고 비변사 상설기구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임진왜란 터지는데 자, 여기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자, 해양경찰 준비하시는 분은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순신 장군의 싸움터 그런 거 보셔야 되지만 자,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꼼꼼하게 나오잖아요.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보는 수업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자, 임난 전에 자, 이제 갈등 속에서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우리 여러분 그대로 자, 우리 선조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 일본이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 서울로 들어오죠. 그래서 서울을 잃고 피신을 갑니다. 그러면서 좀 있다가 휴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1597년에 다시 얘네가 쳐들어와요. 정유재란. 이렇게 가는데 자, 어쨌든 잡으세요. 처음에 우리 광부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 수군의 활동가 그리고 자발적인 의병의 화력으로 우리가 서서히 일본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명이 여러분 이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좀 이따 광군도 다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군은 다시 의병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광군이 힘을 받게 됐고 그래서 결국 좀 이따가 휴전을 거쳤다가 다시 정주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자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가 그 책 한 것만 좀 보세요. 이순 장군은 자 거기 02번에 여러분 거기에 자 3번 보세요. 자 옥포에서 첫 승리, 다시 2차에서 사천에서 거북성 등장, 그리고 한산도 대첩, 그리고 자 뒤로 가보세요. 자 다시 자 의병들은 그러면 3번 의병장의 활약 있죠. 여러분이 국가직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자 그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의병장의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곽지우점 경상도, 다시 자 거기 여러분 김천 1점 전라도 나주, 특히 진주 싸움에서 아주 공을 세웠었죠. 물론 거기 1번 곽지우도 그렇고, 그 다음 정문부 점, 그리고 2명의 스님 서산대사 사명대사 점점. 자 그 다음에 이러면서 의병은 좀 이따 4번 광군으로 들어간다. 자 오른쪽 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명의, 자 1번 명예 지원 속에, 자 2번 광군과 의병의 합세에서는 그냥 행주싸움 보세요. 행주싸움. 행주싸움은 조선의 광군과 의병, 바로 조선의 의병과 광군이 자 여러분 이제 서울 여러분 옆에 있는 경기도 쪽에 있는 바로 행주성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5번 눌러보세요. 휴전제의. 다시 정류재란에서 다 필요 없고 뒤로 가보세요. 거기에 자 4번 조선군의 승리, 이 수진 장군의 마지막 싸움터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뭡니까?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줄에 자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등용대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왜군 함대를 명랑에서 물리쳤죠. 이게 바로 명랑대첩. 그리고 마지막에 노량대첩에서 자 그러면 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은 끝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은 왜 했냐면 여러분 중에 해양경찰 하시는 분 계실까봐.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그런 정보를 보면 좀 고민을 해요. 여러분이 각자 다 직렬도 다를 테고 자 좀 더 좀 시험 보려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하시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요. 제대로 하면 어떤 문제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그 실강에서는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수능 학생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노량진 수능학원도 있잖아요. 근데 수능학원에서 가지 않고 자기 친구들 중에 또는 언니 선배들 중에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업 들어라 국사.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도 계세요. 그래서 수능을 보는 학생도 있죠. 그냥 이게 수능 패턴이니까. 그리고 교행 준비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 단지 해양경치나 이런 데는 지금 요런 부분을 좀 부각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자, 경찰분들 때문에 해드렸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근데 너무 기초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과 함께 꼭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은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수업은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있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 좀 더 꼼꼼하게 보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과락을 면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합격을 하기 위한 거죠. 각자의 인생이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좀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주변에 여러분 진짜 듣고 수업 또 듣고 열심히 하신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좀 모여서 여러분 또 꼼꼼하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꼭 선호학생 2권의 문제집 지금 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3월달 들어가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로 가잖아요. 이미 1월달, 2월달에는 모든 게 당날 결정되게끔 돼 있어요. 이론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없지만 시간 부상 여러분은 거기 기출문제편 선호학생 2권의 기출문제편을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같이 스타디로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풀린 이유는 다시 찾아서 공부하시고요. 그러면서 3월달 가면 제가 이제 문제 바이브라는 교재로 하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슬슬 풀어주는 것도 기출문제만 슬슬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4월 9일 날로 가는 거고 또 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소방지 특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문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국가직은 지금 얘기한 스타일대로 안 나옵니다. 국가직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6번이 나와요, 6번. 외란의 역량. 자, 1번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이런 거 나온댔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승리한 요인이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좀 낯뜨겁죠.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민족적 마음, 약간 좀 착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옛날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 왜 이렇게 자 옛날 생각하시고 왜 너 이렇게 지금 학교 못 하고 있냐 왜 이렇게 오래 가냐 그러면 지금은 구급고시라고 얘기하십시오. 문제 수준이 다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자 2번 외란의 역량 이제 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나와요. 2번이. 자 일단 국내적으로 자 임진왜란 계기로 자 우리가 여기까지 15세기와 16세기 여기를 조선전기라 부르고 이제부터 여기를 후기라 부릅니다. 사회가 달라진다는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얘기 나중에 할 거고요. 자, 거기, 자, 디귿 보세요, 경제. 특히 오랜 전란으로 토지 문서가 불펴져요. 그리고 농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완전 줄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리수 때 여러분, 바로 리을, 신문지의 동료. 자, 국가가 뭘 실시하냐면, 납속책을 실시합니다. 양반 신문을 파는 납속제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백지수첩, 즉 공명첩을 대량 발급해요. 그래서 자 양반 신문을 매매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A번 신문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B번 밀란이 날 거고요. 그다음 문화적 보세요. 자 1번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거의 불탑니다. 통일신라의 중요한 문화유산 불국사가 불타고요. 조선의 궁, 경복궁이 불타고 조선왕조실록 등 중요한 역사책을 복원했던 4대 창고가 불타요. 다행히 하나 남습니다. 전주사고는. 그 다음에 B번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요. 1번을 통해서 총,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같은 이게 다 서양 작물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